그러니까 지금 대사성 질환을 그걸로만 했거든? 대사성 질환을 암기로만 하고 넘겼잖아. 근데 그래도 한번 내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사성 질환 당뇨만 좀 보고 가자. 자, 그러면 당뇨는 1형 당뇨가 있었고 2형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 얘기하기 전에는 호르몬 얘기는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호르몬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왔어야 돼. 자, 이러면 인슐린은 얘는 하는 역할이 혈당을 내리는 거였잖아. 자, 이러니까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혈당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언제 나오냐면 혈당이 높을 때 나오는 거고 그걸 내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중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 이게 1번이야.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고 들어오는 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가 포도당 남는 걸로 글리코젠을 만드는 걸 촉진하는 거였는데, 됐어. 이거는 필기만 하면 돼. 자, 이런데 여기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야 돼. 자, 이런데 혈당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해서, 그러면 흡수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게 본 목적인 거야, 인슐린은. 자, 그러니까 혈중에 이제 내가 밥을 먹었어. 밥 먹은 포도당이 혈액을 막 흘러다녀. 그럼 혈액을 막 흘러다니고 있는 애들을 세포가 쏙쏙 가지고 와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 에너지원으로 쓰고도 남는 거는 저장으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애는 인슐린을 못 만들던지 아니면 인슐린의 수용체가 망가져서 반응이 안 되던지 둘 중 하나인 거야. 자, 이러면은 일단 1형 당뇨는요, 얘는 지금 자기 항체, 바이러스 감염, 염증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분비 부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자기 항체,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야. 내가 만든 항체가 나의 이자의 베타 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럼 공격받으니까 얘가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보내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1형 당뇨는 자기 항체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자의 베타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인슐린의 합성,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럼 이게 안 나오니까 어때? 혈당을 못 내리겠지. 혈당이 높게 유지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내가 못 만드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로 넣어주면 당연히 혈당이 내려가지.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오케이? 자, 이러면 2형 당뇨는요, 얘는 뭔데요? 얘는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성인병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러면은 일단은 대사성 질환은, 자, 대사성 질환은 뭐뭐 있었냐면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고혈압, 통풍 이런 거 있었잖니. 얘네는 모두 뭐가 원인이냐면 영양 과다가 원인이야.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대사성 질환, 인컨 영양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원인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너무 못 먹었어. 영양 실조야. 이런 건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 안 해. 알겠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대사성 질환인 건데, 그중에 제2당뇨는 자, 얘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그럼 저항성 증가가 뭔데요? 인슐린의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거야. 인슐린을 받아주는데 이상이 있는 거라고. 자, 이러면은 받아주는데 왜요? 여기 지금 세포가 있다고 해봐. 이게 표적세포야. 자, 이게 간에 있는 표적세포라고 해보자. 자, 이러면은 인슐린이 오면 인슐린을 받아주려는 표적세포에는 수용체들이 이렇게 쭉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전에는 만약에 인슐린이 3개쯤 나온다고 해봐. 그럼 3개가 나와서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으면 얘네가 안쪽에다 얘들아 혈당 내려야 돼 알려주면 혈당이 충분히 내려갔다고 해보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수용체 중에 많은 애들이 망가졌어. 그래서 얘도 망가지고 얘도 망가지고 얘도 망가졌어. 그럼 예전처럼 3개가 나오면 2개밖에 일을 못하지. 하나는 망가진 데 붙었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5개쯤 내보내는 거야. 그럼 5개쯤 내보내면 여기 붙고 여기 붙어서 겨우 3개 나온 것만큼 일할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돼? 그래서 초반에는 인슐린이 원래는 3개 나왔었는데 5개 나와야 되게 바뀌었어. 그럼 혈당은 유지되는데 인슐린이 외려 더 높은 거야.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어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이제 무리가 가겠지. 나중에는 인슐린을 못 만들게 될 수도 있어. 수용체는 수용체대로 더 망가지고. 자, 이러면은 이형 당뇨는 인슐린은 초기에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고 이게 오래돼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다가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수용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사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있다. 왜? 수용체가 나중에 얘도 망가지고 얘도 망가져봐. 주사했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이형 당뇨야. 됐어? 자,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헷갈리게 되냐면 다음 장을 보게. 니들 지난주 수업 자료에 있던 내용이거든, 이거? 자, 이러면 여기에 이제 당뇨의 증상은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러면 당뇨는 주요 증상이 다뇨, 다음, 다시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런데 뭔가 이상해. 아니, 혈당이 높아. 그래서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데 자, 얘는 체중이 왜 빠져요? 이게 이상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당뇨, 그럼 어때? 얘가 당을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인슐린이 없어서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애들이 당뇨야.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내내 혈액에 남아있는 거지. 세포가 써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안 돼. 혈액에 내내 뭐가 남아있으니까 포도당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포도당은 물에 녹아야 되거든? 그럼 원래 혈액보다 포도당이 있는 만큼 물을 끌어와서 포도당이 녹아있는 거야. 혈액 농도가 올라갔잖아. 그치? 그럼 물을 많이 끌어가지고 오니까 어때? 혈액에 물이 너무 많지? 그럼 포도당이 물을 끌고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뇨가 나와. 그렇지? 자, 그래서 포도당은 많은 물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녹아 있다가 그치? 이 물을 모두 끌고 오줌으로 배출된다고. 그치? 이 많은 물을 다 끌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오줌을 많이 넣었잖아. 오줌을 많이 넣으니까 몸에 물이 모자라.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 갈증이 많이 나니까 다음 많이 마셔. 자, 이 다음 내가 먹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은 밥을 에너지원으로 못 쓰고 있지.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다식 많이 먹어. 많이 먹지만 내가 먹은 걸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못해. 그러니까 체중은 빠져. 왜? 저장되어 있던 다른 걸 쓰는 거야. 먹은 걸로는 못 쓰고 먹은 거는 오줌으로 나가고 몸에 있는 걸로 쓰고 그 다음 혈액의 농도는 올라가고 물을 많이 가지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 당뇨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 맥락으로 문제를 읽고 풀어야지만 돼. 됐지? 그러면 요 문장 이해할 수 있겠지? 됐지요? 나는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오늘은 탐구 자료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건데 야, 위에 비해서 여기는 칠판이 좁아가지고 너네 이거 필기하고 이따가 문제할 때 옆에다 놓고 해야 돼. 알겠지? 자, 지금 필기하는 내용들은 이따가 문제할 때 내내 보면서 해도 돼. 자, 그러면 소화 효소를 좀 정리를 하고 가자. 효소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했더라고. 자, 이러면 탄수화물 중학교 내용이야. 자, 이러면 탄수화물 녹말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러면 녹말은요. 자, 먼저 입에서 나온 자, 입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할 거야.
자, 이런데 입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자, 얘는 위를 지나면 위에는 HCl, 염산이 있거든? 그래서 pH가 2야. 그래서 이때 나온 아밀레이스는 위를 지나면서 변성돼, 망가져. 더 일을 못해. 그러면 입에 있던 아밀레이스는 입에서만 작용하고 위로 넘어가면 망가졌단 말이야? 근데 아직 녹말이 다 분해되는 건 아니거든. 거의 안 씻고 넘기잖아. 아밀레이스 또 나와야 돼. 어디에서? 이자핵에서. 이자핵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소장에서 작용을 할 건데, 그럼 아밀레이스가 분해했을 때는 엿당을 만들어. 자, 이제 엿당은 장액에,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에 있는 말테이스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거야.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 대비가 아니고 내신 대비잖아. 많이 나오는 거 하나는 아밀레이스가 나왔어. 포도당 언급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밀레이스는 포도당 못 만든다. 아밀레이스가 만들 수 있는 건 포도당 2개가 연결된 엿당까지밖에 못 만들어. 엿당은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이거든.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언급됐는데 포도당이 나왔다. 지워야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밀레이스는 딱 엿당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야. 자, 이러면은 이번엔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먼저 일단은 입에서는 단백질 분해 못해. 일단 어디까지 와야 돼? 위까지는 내려와야 돼. 자,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 한번 분해해 줄 거고, 자, 물론 중학교 때는 폴리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막 이런 거 했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집어도 되더라고. 자, 그러면 위에서는 펩신이, 자, 이 다음 이자액에서는 트립신이, 자, 어쨌든 이자액이 나오는 곳은 소장이야. 지난주에 쭉 연결되는 거 봤었지. 쓸개즙이랑 이자액이랑 만나서 소장으로 들어가잖아. 소장에서 작용. 자, 이 다음 마지막으로 장액에 있는 펩티데이스. 얘가 나누면 마지막 아미노산 될 거야. 자, 이러면은 지방은요 이랬거든. 지방은 일단은 큰 지방 덩어리를 지난주에 한번 했었지. 자, 이 덩어리를 쓸개즙이, 자, 이런데 쓸개즙이 나올 때는 쓸개즙은 뭐가 아니다? 효소 아니라고. 그치? 쓸개즙은 효소 아님. 효소가 아니에요. 효소가 아니니까 단백질 아니에요. 열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효소 아님. 얘는 단백질 아니니까 열에 의해서 변성되지 않음. 쓸개즙은 끓여도 그 기능을 그대로 할 거야. 쓸개즙은 끓여도 돼. 자, 이러면 쓸개즙, 얘가 지방의 유화된 지방. 자, 그러면 유화된 지방은 지방 분자가 이렇게 따로 떠다니는 거야. 얘를 어디에, 자, 또 이자야 한. 자, 이러면 이자에게 있는 라이페이스, 얘는 효소야. 라이페이스가 얘를 뭐로 나눈다 그랬어?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2개로 나눈다 그랬지. 꼬리 2개만 딱 뗐지. 근데 이렇게 뗀 이유는 왜였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오라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융털 상피에서 요 모양으로 흡수되면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이 됐지. 그치? 그래서 지방으로 재합성 되면 이제 이 지방으로 암죽간으로 이동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지방으로 이동해야 돼. 암죽간에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이동하는 거는 아니야.
됐지? 할 수 있겠지? 자, 이러면은 여기에서 볼 건 뭐냐면 이자액에서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하고 있지. 했어? 이자액에는 탄수화물,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 분해할 거고 트립신이 단백질 분해할 거고 라이페이스가 지방 분해할 거야. 자, 이 다음 녹말은 입에서부터 분해될 수 있어. 그런데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가 시작될 거고 지방은 소장에서부터 분해될 수 있지. 어쨌든 최종으로 분해되는 건 모두 어디야? 소장이야. 그 다음 흡수되는 경로는 외웠지? 오케이? 자, 이래서 소화 효소를 지난주에 아예 안 하고 가서 자, 이러면 이거를 왜 했니? 오늘 영양소 검출 실험이 학교 교과서들마다 다 있더라고. 그래서 검출 실험을 좀 볼 거거든. 자, 이러면 일단은 수업 자료를 좀 보자. 됐지? 수업 자료 다 있지? 자, 그러면 영양소의 검출, 이거 중학교 거다? 있지? 중학교 건데, 여기에 이제 녹말 검출은 아이오딘과 칼륨. 자,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은 원래는 엷은 갈색이었는데, 녹말을 만나면 청남색이야. 우리는 실험할 때 녹말하고 아이오딘과 칼륨을 섞어 놓을 거야. 청남색이거든? 거기다가 침을 넣을 거야. 아밀레이스를 넣을 거야. 그럼 청남이 점점 흐려질 거야. 녹말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이 다음 두 번째 포도당 베네딕트. 자, 이러면은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반응 이걸 쓸 건데 원래는 푸른색이었는데 포도당과 만나면 황적색이야. 그냥 기다리면 오래 걸려서 가열하면 좀 빨라. 가열하면 빨라서 그런 거지 꼭 가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봐봐. 문제에서 만약에 녹말을 아밀레이스로 분해했어. 그래서 분해된 용액을 베네딕트 반응을 했더니 황적색이 됐어. 그럼 여기에는 포도당이 존재한다. 어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밀레이스 나오면 포도당 언급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포도당, 베네딕트, 가열, 황적색이었거든? 아밀레이스까지 얘기했으니까 베네딕트 엿당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베네딕트는 설탕은 안 되는데 포도당, 엿당, 젖당이 검출이 돼. 오케이, 그래서 베네딕트 나오면은 우리는 모두 돼. 엿당, 베네딕트, 황적색. 됐지? 베네딕트 때 해 포도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까지만 있을 때는 엿당까지만 나와야 돼. 알겠지? 포도당 언급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다음 단백질 검출은 뷰렛. 그래서 뷰렛 반응은 5%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1% 황산굴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뷰렛 용액이면 굴이 들어갔잖아. 푸른색이었는데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이 될 거야. 자, 우리는 단백질이 있는 데다가 뷰렛 용액을 미리 섞어. 보라야. 보라가 점점 엷어져. 그 얘기는 뭐야? 단백질이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걸 알 거야. 자, 마지막으로 지방은 수단쓰리. 붉은색이 선홍색이 되고 이거였지. 자, 이러면은 넘겨서 뒤로 넘겨볼까? 자, 이러면은 이건 이제 중학교 거. 미음은 밥이잖아. 밥 이렇게 끓인 거잖아. 이러니까 녹말이 있어요. 청남색. 양파즙, 포도당이 있어요. 황적색. 달걀, 흰자, 단백질 얘기하는 거고 식용유, 지방 얘기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실험을 볼게. 자, 우리는 이제 이 실험을 볼 건데 내가 용어를 몇 개 할 거거든? 봐봐. 지금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을 미리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어때? 이 네 개는 이미 청남색이야. 그치? 이 네 개는 이미 청남색. 자, 이 다음 오른쪽에는 알부민, 이쪽 5, 6, 7, 8 이게 알부민인데 알부민은 혈장에 있는 단백질이야. 알부민 용액 그럼 단백질 얘기하는 거야.
알부민을 쓰던 달걀 흰자를 쓰던 단백질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뷰렛 용액을 떨어뜨렸어. 그럼 뷰렛이랑 단백질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 이미 보라색이야. 됐지?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을 건데 1번과 5번에는 증류수를 넣거든? 자, 이러면 증류수는 왜 넣니? 이걸 대조군이라고 불러. 대조군.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럼 대조군은 왜요? 만약에 녹말하고 아이오딘만 놔둬도 2시간 있으면 색깔이 없어진다고 해봐. 그럼 어때? 여기에 넣어준 아밀레이스나 소화제 때문인지 그냥 놔둬도 색깔이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교하는 애가 대조군이야. 됐지? 효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애들 대조군. 그럼 나머지 내가 뭔가 알아보려는 걸 넣었어. 얘네를 뭐라고 불러? 실험군. 내가 알아보려고 소화제도 넣고 아밀레이스도 넣고 펩신도 넣잖아. 그럼 여기에 넣어준 소화제, 아밀레이스, 펩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조작 변인이라고 불러. 조작 변인. 내가 바꿔주는 거야. 알아보고자 하는 거를 아밀레이스 침도 넣어보고 소화제도 넣어보고 소화제도 갈아서 넣어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조작 변인이야. 그럼 얘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종속 변인이라고 불러. 결과는 종속 변인이야. 됐지? 그러니까 조작 변이는 뭐야? 원인이지. 그치? 조작 변이니 아밀레이스 때문에 해. 소화제 때문에 해. 결과가 나와요. 종속 변인이라고. 됐어? 자, 물론 숙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학교에서 이런 내용까지 안 했으면 안 풀어도 돼. 알겠지? 그런데 적어도 이 실험에서는 알자고. 알겠지? 뭐가 조작이고 뭐가 종속인지는 알고 가자. 이거 증류수 왜 넣는지 알고 가는 거야. 그럼 증류수 왜 줬니? 볼륨을 맞추려고. 부피 맞춰야지. 딴 애들은 이만큼인데 소화제 넣으니까 이만큼 됐어. 그럼 이건 묽어진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증류수를 이만큼 넣어서 전체 부피는 맞추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5번은 전체적으로 부피 동일하게 증류수 넣고, 자, 이 다음 소화제는 요 위에 증류수에다 녹였다 그랬지, 그치? 증류수에 녹인 걸로 넣어주고 이래서 섞었어. 섞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2번, 6번 소화제 용액을 넣은 애는 2번도 색깔이 엷어지고 그 다음 6번도 색깔이 엷어졌어. 그럼 어때? 소화제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어요. 그 다음 아밀레이스를 넣은 3번, 7번은 아밀레이스. 그럼 어때? 3번은 엷어졌어. 떡라미. 그럼 녹말이 없어졌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7번은 색변화가 없는 거야. 아밀레이스는 단백질 분해 못해요. 자, 이 다음 이번에는 4번과 8번에 펩신을 넣었어. 그럼 어때? 녹말 분해 안 될 거니까 4번은 색변화가 없는데 8번은 옅어졌겠지. 그럼 펩신은 단백질을, 알부민을 분해했어요. 이게 되는 거고. 자, 이래서 효소마다 분해할 수 있는 기질, 재료가 따로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고 펩신은 단백질만 분해해요. 기질 특이성까지 알려주는 실험이야. 됐어?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 실험에 대한 게 나온다라면 오늘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암기하고 가는 게 좋겠지. 그치?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러면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야, 이따가 너네 관리할 때 관리 수업 때는 여기는 풀어야 돼. 알겠지? 이건 풀어야 되고 뒤쪽에 붙여둔 거에서 안 해도 되는 건 알려줄게. 자, 이러면 이제 이 실험은 뭔데요? 이걸 볼 거거든? 자, 얘는 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하는 실험이야. 그치? 자, 이러면은 우리는 암모니아로 요소 만드는 식은 했거든? 그래서 뭐 했어? 간에서 암모니아로 요소를 만들 때는 2개의 암모니아에 CO2 들어가면 요소 NH2가 2개 CO 이게 요소야. 그 다음 개수 안 맞으니까 H2O 이게 요소를 만드는 반응이었거든. 동화작용이지. 에너지 누가 주니? 2개의 ATP랑
그 다음 두 개의 인산으로 쪼개져서 만들어요 하는 거였잖아. 자, 이때 나온 에너지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요 했는데 요번에는 유레이스야. 그럼 생콩즙 여기에 들어있는 유레이스라는 효소야. 그러니까 어때? 얘 끓이면 망가질 거야. 자, 그러면 유레이스라는 효소는요. 자, 얘는 일단은 요소를 분해해야 되거든. NH2 두 개의 CO 요소를 분해하려면 일단 물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이 반응이 거꾸로 오는 거잖아. 자, 이러면은 얘가 두 개의 암모니아 만들고 CO2 문제를 낸다면 어디에서 내? CO2에서 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소를 유레이스가 분해하면은 두 개의 암모니아가 나와서 얘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잖아. 그래서 pH가 올라가겠지. BTB는 청색 쪽으로 갈 거야. 자, 이 다음 CO2가 기체가 발생합니다. 되었니? 자, 이러면 이 실험을 볼 건데, 자, 일단 증류수, 요소, 암모니아수, 오줌 여기다가 BTB를 넣었어. 자, 이 다음 여기에다가 콩즙을 넣고 10분 있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이러면 증류수를 넣어놓은 애들은 뭐겠어? 요 A는 대조군이지. 만약에 콩즙이 색깔이 뭐야? 이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군이야, 증류수는. 그래서 증류수는 콩즙을 넣어도 초록, 초록, 초록 변화 없는 거야. 그런데 요소는요. 요소는 요소만 있을 때는 원래 청록이었는데 콩즙을 넣었어. 직후. 야, 직후는 아무 반응도 안 하잖아. 아직 암모니아 안 만들었잖아. 근데 조금 기다렸더니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서 파랑. 그럼 콩즙의 유레이스가 분해했다는 뜻이야. 암모니아수야. 그래서 원래 염기잖아. 그러니까 염기 된 거지. 콩즙이랑 상관없지. 얘는 그냥 암모니아수니까. 자, 그러니까 기질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오줌. 오줌 얘가 비타민을 많이 먹었으면 노랑이 강했겠지. 그치? 그래서 황록에서 청록인데 얘가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가 더 생겼으면 전반적으로 염기성 쪽으로 청색 쪽으로 움직였지. 그치? 이게 오줌이야. 여기까지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원래 여기 나오는 생콩즙은 지금 여기서는 콩즙을 그렇게 안 봤는데 원래는 콩즙이 산성이야. 그래서 콩즙을 넣어주면은 BTB가 노랑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증류수는 초록이었는데 콩즙을 넣으면 노란이어야 돼. 증류수 때는 어때? 초록이지.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노랑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야 원래는. 콩즙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신 문제로 나온다던가 하면은 콩즙의 산성을 고려해서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이러면은 요소에다가 콩즙을 넣었어. 그럼 얘는 청록에서 초록 쪽으로 좀 갔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초록 또는 청록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파랑은 될 거고. 자, 다음에 암모니아수의 파랑 아니면 이걸 좀 중화했으면 파랑. 얘보다 근데 어차피 그냥 파랑이지 않을까? 강염기니까. 자, 다음에 오줌 넣었을 때도 색깔 변화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암모니아 만들어지면 청색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되었지?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수업 자료 뒤쪽에 문제를 좀 볼 건데 좀 이따가 이거 기초대사량은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할게. 자, 이러면 수업 자료 여기는 이 학교는 내신 문제가 지엽적이지는 않아. 지엽적이진 않거든. 근데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워. 그치? 자, 이러면은 여기에 야, 요거 이 부분은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 약간 일반적이야. 거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차라리 내신 문제가 더 어려워서 내신을 먼저 했거든. 자, 그럼 먼저 1번, 2번, 4번 세 문제를 먼저 해봅시다. 3번은 이 화성, 토양 요 실험은 빼도 돼. 자, 이 다음 아래 4번 문제 잠깐 볼래? 자, 여기 4번에서는
위 실험에서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특성 이랬는데 이 특성은 물질 대사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에 맞는 보기를 하면 돼. 알겠지? 이 문제는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시간은 2분 줍니다. 시작. 정답 부릅니다. 1번에 1번, 2번에 2번, 4번에 4번. 됐어? 얘들아, 이거 좀 물어보자. 너네 막 식물의 조직계, 동물의 기관계 막 이래서 표피 조직, 통도 조직 뭐 이런 거 배운 학교 손 들어볼게. 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그 부분을 따로 수업을 좀 하자. 그거 나온 부분은. 거기는 문제도 꽤 많고 그래서 거기는 따로 복강을 좀 해서 하고 만약에 나오면 얘기해야 돼. 알겠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래서 식물에서 표피 조직, 통도 조직 막 그런 거 너네 해야 돼. 나 너네 필기한 거 봤어. 해야 돼. 그 언급만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막 그 종류까지는 안 했어? 종류? 이거 있는 거 알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면은 괜찮긴 할 건데 만약에 불안하면 내용까지만 한번 해봐. 알겠지? 뭐라고? 아,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도 한번 하고 외우고 그 부분 문제를 좀 다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원래 생2에 있던 내용이야. 기존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빼고 가기는 좀 그렇고 또 늦잖이. 왜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기출문제에는 그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은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자, 이러면 정답 부릅니다. 아까 불렀냐? 1번에 1번, 2번에 2번, 다음 4번에 4번이거든? 자, 이러면 1번은 넘어가고 2번 문제를 좀 보자. 자, 2번 문제는 이거는 딱 이 문제 때문은 아니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것 때문에도 그런데 자, 일단은 특징 가로 그랬어. 자, 이러면은 지금 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바이러스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핵산, 유전물질이 있는데 유전물질은 DNA만 있어. 됐지? 자,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RNA를 갖는다. 그럼 이 두 개가 맞아. 됐지? 그 다음 유전물질을 갖는다. 그러면 전부 들어가야 맞아. 오케이? 박테리오파지는 DNA 바이러스거든? 자, 이러면은 일단 그네들을 먼저 봅시다. 왜 이러니? 엽록체를 보고 가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엽록체잖아. 엽록체는 고유의 DNA가 있어. 고유 DNA도 있고 그러면 DNA가 있으니까 RNA도 있고 리보솜도 있어. 자, 이래서 단백질 합성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세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세균은 고유의 DNA, RNA, 리보솜 있어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다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은 엽록체, 세균 둘 다 맞을 거고 단백질을 가져요 라고 할 때는 바이러스까지 맞는 거고 DNA를 가져요 하면은 다 맞는 건데 DNA를 복제합니다 라고 하면 요 두 개만 맞는 거야. 막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맞지. 근데 얘는 세균은 세포 막이지만 엽록체는 세포 소기관의 막이기는 해. 오케이? 어쨌든 인체질 이중층을 갖는다 이런 거는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가 안 되지. 왜냐면 엽록체는 세포 아니거든. 자, 다음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한대. 이거는 맞지. 그래서 엽록체도 고유의 효소가 있으니까. 자, 다음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셋 다 돼서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꽤 나올 수 있더라. 됐지요? 나는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거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4번 문제는 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 얘기했거든? 자, 그런데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자, 이러면 저장액은 맹물에 넣는다는 얘기야.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식물 세포는 고농도고 주변은 저농도가 되잖아.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지. 이거 뭐야? 삼투 현상이지. 그러니까 삼투는 양쪽의 농도 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물질 대사 아니야. 효소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자,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었어. 그럼 얘가 발효를 해서 CO2가 나온 거니까 물질 대사 맞지. 세균에 의해서 우유가 상했대. 세균이 그 안에서 물질 대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물질 대사 맞지. 그래서 느드는 물질 대사고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삼투야. 근데 이걸 내신에서 만나면 꽤 많이 걸려. 나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게 지엽적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여기 거 문제는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아. 자, 이러면 뒤로 넘겨서 자, 여기는 지금 5번하고 6번은 뺄게. 5번, 6번 빼고요. 자, 7번에서 9번까지. 됐지? 7번에서 9번. 세 문제거든? 시간은 2분 줄게. 시작. 다음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됐어? 자, 이러면 먼저 7번 문제 먼저 봅시다. 자, 나 이거 디귿 보기 때문에 그래. 자, 일단은 포도당에 O2 들어가고 나면 CO2랑 물 나올 거고 ATP가 인산과 결합해서 ATP 이거였지? 그래서 세포 호흡 과정에서 ATP가 합성된다.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 자, 이러면은 E는 열에너지로 거의 60% 정도가 빠져나가. 열 에너지로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ATP에 모두 저장된다. 이러면 안 돼. 자, 이 다음 기억과 니은을 구성하는 데는 O가 있잖아. 자, 이 다음 A는 ATP야.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달려있지. 그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한 번 있는 거야. ATP가 두 개야. 그러니까 ADP는 한 개지. 나 뭐 있는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아예 ATP 그럼 고에너지 인산 결합 두 개, 인산은 세 개. ATP는 인산 두 개, 결합은 한 개. 이렇게 봐야 돼. 자, 다음 오른쪽 8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자, 요런 문제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문제가 나중엔 더 복잡해지긴 할 건데 그럼 A와 B는요.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거든. 동화. 그 다음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 이거는 이화야. 그런데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거는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 됐어? 예외 없다. 됐지? 자, 왜냐면 세포는 모두 효소가 있어야 돼.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 때때로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 있는 효소가 망가질 수 있어. 망가진 건 뽀갤 수도 있지. 뽀개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해 놓으면 다시 새로운 걸 또 만들 수도 있거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A와 B는 모든 세포, 세균에서 사람까지 모두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러면은 그래 A, B 효소가 관여한대. 물질 대사잖아. 둘 다 맞지. 흡열은 동화작용밖에 안 될 거니까 A는 되고 B는 안 되지.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 소장에서 일어난다. 대장에서 일어난다. 심장에서 일어난다. 폐에서 일어난다. 다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소장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도 싹 다 맞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러면 A는 X이다. 우리는 X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O야. 그럼 디귿은 흡열 반응 이거밖에 안 틀린 거야. 자, 그래서 A는 X 안 될 거고 자, 모근에서 머리카락 단백질이잖아. A가 포함되다 맞지? 그 다음 트립신, 펩티데이스 이거는 소화라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거기 때문에 지금 B는 얘네가 관여한다도 맞는 말이지. 물론 이거는 세포 안쪽은 아니지만 몸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과정이야. 자, 이 다음 아래 문제 볼까? 요 이제 아래 문제가 이게 또 문제야. 자, 얘는 효모액을 넣고 증류수를 넣었어. 자, 이러면 효모액에 증류수 A는 재료가 없잖아. 호흡기질이 없거든? 호흡기질이 없으니까 대조군이야. 자, 다음 음료 1, 2, 탄산음료 이렇게 있었는데 A는 당이 없는데
플러스가 한 개 나왔어. 그럼 한 개 정도는 뭐란 얘기야? 여기 넣어놓은 증류수에도 녹아있는 용존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CO2나 O2나 이런 게 좀 녹아 있었던 게 나오는 게 한 개인 거야. 전반적으로 한 개는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야 지금. 자 이러면은 B는요. 얘는 기체가 플러스 3개 나오고 C가 6개 나왔잖아. 그럼 B는 5%, 그 다음에 C가 10%짜리 음료이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10%짜리 음료에서의 만약에 여기에 효소가 100개가 있었다고 해볼게. 그래서 100개의 효소가 맥시멈으로 최선을 다한 게 기체 6개라고 해보자. 그럼 이 뒤에 있는 탄산음료는 10%이던지 아니면 11%인지 20%인지 모르지. 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최선을 다한 게 6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 수 없다 야. 됐어? 6개가 맥시멈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자료가 더 있어야지만 10%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알 수 없다. 자 이러면 기억은 맹관부이면 X는 이산화탄소이다. 맞는 말이지 그치? 우리 그 발효 시험 볼 때 맹관부가 있거든? 우리 이 실험은 맹관부만 보는 거야. 솜으로 막아놓은 데가 있잖아. 옆쪽에 솜으로 막아놓은 데는 일종의 완충 부위야. 알겠지? 대신 솜으로 막은 이유는 왜 그래? 외부에서 O2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 거기는 물을 밀어내면 물이 넘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충부지 거기가 메인이 아니야. 이 실험은 무조건 맹관부만 보고하는 실험이야. 자 이러면은 D에서 탄산음료의 당 농도는 10% 이상일 거다. 그 다음 KOH래. 그럼 수면은 뭐라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발효가 돼서 CO2가 나와요. 맹관부 수면이 내려간다 그랬고 KOH 그래서 CO2가 제거됐어요. 그럼 맹관이 올라간다 그랬지. 그치? 수면이 그래서 이때는 수면이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야 맞다.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러면 뒤로 자 이번에는 4문제 5문제지? 지금 10번에서 14번까지 다섯 문제 해 시간은 3분 줍니다.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1번, 14번에 5번. 되었니? 자, 이러면은 일단은 10번은 넘겨도 되겠지? 오케이. 자, 10번은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보고 갈게. 자, 이러면 이 문제는 소장융털에서 그랬거든? 자, 그러면 지금 소장융털, 간문맥, 간정맥, 그 다음 간정맥으로 올라온 것들은 심장을 기준으로 몸의 아래쪽을 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간정맥, 하대정맥, 심장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럼 지금 이쪽으로 온 거는요. 이거는 림프관 얘기하는 거잖아. 암주관, 림프관, 가슴 림프관, 그 다음 빗장 및 정맥, 이 다음 상대정맥. 야 이러면은 상대정맥은 뭐겠어? 몸의 위쪽, 머리 쪽을 돌고 들어가는 정맥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 지용성이겠지. 자 이러면은 소장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모세혈관은 간 문맥으로 갈 거니까 가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이동 경로 가가 아니라 나 쪽으로 갈 때 빗장 및 정맥이 있어야 돼. 자 다음 아미노산은 수용성이니까 가로 가야 맞는 거지. 그치? 자 이래서 뭐만 기억만 정답입니다. 자 이 다음 오른쪽 12번 문제 한번 볼까? 자 얘는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 그랬는데 자 이러면 위에서 만들어진 펩신은 단백질 분해 맞지? 그 다음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도와준다 맞는 말이고 소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이자액에서 3대 영양소 분해하는 거 모두 나올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테이스 그 다음에 펩티데이스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거 소장이었지. 그치? 그래서 그느드 모두 맞을 거고 자 이 다음 아래에 12번 13번 자 얘는 호흡기야. 야 2분
소화겠지. 그치? 입은 호흡기 아닐 거고 호흡. 그 다음 폐는 수많은 폐포로. 야 이제 이거 용어 바뀌었더라. 이거 허파꽈리 이렇게 나오던데. 야 폐포가 낫지 않냐? 너네 꽈리가 뭔지 알아? 꽈리라고 이렇게 과일은 아니고 이렇게 먹지는 않는데 더 주황색 뭐 열매 같은 거 있어. 니들 꽈리도 모르는데 허파꽈리를 왜 바꿔? 폐포로. 그래서 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흡수 맞는 말이고 조직 세포의 산소 분압은 자 이러면 조직 세포는 어땠어? O2가 40 이하였지. CO2는 60 이상이었지. 그러니까 조직은 딴 데보다 O2가 높을 수가 없어. 그다음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보다 클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지. 그치? 혈액보다 무조건 낮은 게 조직세포야. 오케이? 자, 이래서 누구는 안 된다. 디귿은 될 수가 없다. 니은만 정답이야. 자, 이러면 14번 문제 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 일부를 그랬거든.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은 폐와 간을 순서 없이 근데 기억에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래. 이거 폐잖아. 그치? 자, 이러면 폐로 들어가는 혈관은 폐 동맥이었지. 늘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야. 그 다음 폐자 붙으면 뒤집으라 그랬지? 폐 동맥이니까 정맥혈이 흐르는 거고. 자, 다음 정맥혈은 O2 40, CO2 50이었어. 자, 이러면 폐를 통과해서 나오면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애는 폐정맥이야. 폐자가 붙으면 뒤집어. 폐정맥은 동맥혈이야. 그럼 여기에는 O2가 100이고 CO2가 40이었지. 자, 그럼 모두 알아야 되냐면 어머 O2는 40에서 100까지 움직여. 이만큼 움직이지. 근데 CO2는 50에서 40까지 움직여. 조금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나온다면 많이 분압의 변화가 많이 나는 거 O2, 조금 나는 거 CO2야. 그래프로 나오면은 자 이러면은 니은은요. 니은은 간이겠네. 그렇지? 자 이러면 니은에서는 1과 2가 포도당이 글리코젠, 글리코젠이 포도당 일어날 건데 자 이러면 A는 동맥혈 아니지? 다음 인슐린은 포도당으로 글리코젠 만드는 거 촉진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니은에서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든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자 왜냐면 배운 적이 없어. 간에서 지방 만드는 거를. 근데 문제는 뭐 있어? 아하, 내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면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럼 하루 정도 쓸 거는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 됐어? 그럼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남는 탄수화물을 글리코젠 만들고도 많이 남으면 지방 만들 거라고. 됐지? 그래서 니은에서 3의 중성 지방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가 맞아. 그럼 이거 말고도 어때? 피하지방 이런 데서 중성 지방을 만듭니다. 그럼 맞아. 되겠지?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그래 해?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 알려주질 않아. 그치? 알려주질 않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제 이런 게 난리가 나는 거지. 자, 이런 여기 15번 문제 볼 건데 얘들아 지금 17번 문제를 좀 볼게 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여기에 나오는 여과, 재흡수, 분비 막 이런 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여과, 재흡수, 분비가 있어요까지를 할 건지 아니면 여과되는 물질에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뭐 요소 이런 것까지 다 하는지가 다르거든.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가 있어요까지 했으면은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과되는 물질은 뭐 20%의 포도당, 아미노산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나가잖아. 그럼 나한테 알려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간단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서 배설은 좀 알려줘야 된다. 자, 이러면 여기는 지금 15, 16, 18 세 문제. 15, 16, 18 세 문제 해. 시간은 2분 줍니다. 보자. 자, 15번의 정답은 4번. 16번에 5번. 18번에 3번. 되니? 자, 그러면 먼저 15번 문제를 좀 보자. 자, 얘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던 그림이랑 좀 다르거든? 전에는 위에 폐까지만 있었는데 위에 지금 혈관이 가는 모세혈관들이 있잖아.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머리 쪽으로 도는 혈관을 얘기하는 거야. 아래는 어때?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위쪽을 도는 애가 있고 아래쪽을 도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대동맥이 위쪽으로 빵 나갔어. 대동맥이 머리 쪽으로 갈 거니 다리 쪽으로 갈 거니 이런 거에 따라서 위쪽으로 가면 상대동맥, 다리 쪽으로 가면 하대동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돌아 들어올 때도 그렇지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하대정맥. 그러니까 간정맥 얘네들이 하대정맥으로 올라갔잖아. 그치? 자, 다음 머리 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건 상대정맥인 거야. 그림 됐지? 자, 이러면은 지금 A랑 B 중에는 어때? 올라가는 B 쪽이 맞다는 뜻이지. 머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림이. 자, 이래서 기억을 흐르는 혈액의 방향은 B야. 됐지? 자, 이 다음 니은은 그랬어. 니은은 폐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폐정맥이었지. 폐정맥에는 동맥 혈이 흐른다 그랬었고, 자, 그래서 폐동맥 아니고 그 다음 디귿을 흐르는 혈액에는 산소가 포함. 이거 무조건 맞지? 그치? 모든 혈액에는 산소가 100이 있든 40이 있든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O2는 무조건 있는 거야. 자, 이러면 보기에 뭐도 나오냐면은 적혈구는 CO2를 운반한다. 어때? 적혈구는 CO2를 운반한다?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지? 맞아. 그 다음 뭐도 맞냐면 적혈구 내에 있는 왜 O2 운반하는 거 헤모글로빈이잖아. 헤모글로빈은 CO2를 운반합니다. 맞아. 너네 체했을 때 손 따봤어? 이제 그 따보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왜 속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피 모아가지고 손끝에 이렇게 따잖아. 그러면 검은 피가 나온다고 표현하거든. 그게 헤모글로빈이 CO2를 잡으면 색깔이 검붉게 돼. 그래서 O2가 나하는 혈액은 선홍색, 밝은 빨강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혈액은 검붉은 빛이 나. 그렇지? 그래서 적혈구 색깔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CO2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저거 운반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번에는 16번 내가 아까 유레이스 얘기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 자, 이런 일단은 생콩즙 나왔는데 내가 아까 생콩즙은 산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BTB가 노랑이라고 했어. 자, 이러면은 어머 생콩즙, 오줌, 증류수인데 지금 노랑이 하나 보이지? 그럼 노랑이 보이는 기억 디귿은 오줌과 콩즙이면은 오줌에 있는 요소가 분해되니까 어디로 와야 돼? 푸른으로 와야 돼. 그래서 얘 증류수랑 생콩즙이야.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더했는데 뭐래? 여기는 파랑이래. 파랑이 나오려면 분해돼야 되잖아. 그럼 오줌과 생콩즙이어야 돼. 그치? 그래도 나오지? 두 개 모두 겹치는 거 디귿. 그래서 디귿이 생콩즙, 기억은 증류수, 니은이 오줌. 그래서 니은이 오줌, 기억이 증류수.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은 오줌이다. 아니지? 자, 이 다음 현관 2는 콩즙. 얘 때문에 노랑이잖아. 산성. 맞는 말이고. 그 다음 3에서 자, 우리는 3에서 오줌에 있는 요소를 생콩즙이 분해할 거야. 요소 분해하면 뭐 돼? 암모니아랑 CO2 나오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야.
나온다고 했다. 하? 알겠지? 요소가 분해되면 CO2 나옵니다. 하? 자, 이 다음 오른쪽 18번 이 문제도 보고 갈까? 자, 여기는 가와 나는 패랑 콩팥 중 그랬고 지금 A, B가 나눠진 게 보이거든? 자, 이러면 일단은 중간에 얘가 바뀌었지?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암모니아가 요소로 돼서 콩팥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 A는 단백질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D, 지방이겠지. 자, 그 다음에 E는 그럼 얘는 탄수화물이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콩팥으로는 물은 나갈 수 있는데 CO2는 못 나가잖아. CO2는 호흡계로만, 폐로만 나갈 수가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A와 B는 소장 융털의 상피로 흡수 맞지. 이동할 때는 지방으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 간에서는 G 요소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CO2도 만들고 모두 사용되는 거 맞지? 오케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자, 특히 뭐는 세포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모두 일어날 거기 때문에 CO2 물이 만들어진다는 무조건 맞아야 돼. 자, 다음 F가 G로 아니지. G가 F로 갈 때가 유레이스지. 그치? 그래서 반대작용이라서 근음한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러면 뒤쪽 요번에는 두 문제만 19, 20 두 문제만 갑니다. 19, 20 시간은 1분 줄게. 보자. 19번에 5번 20번에 2번 됐어? 19번 먼저 봅시다. 자, 얘는 이제 뭔지는 알겠잖아. 대변 나오면 소화계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에서 소화계에서 흡수된 일부는 다에서 사용된다. 자,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온몸에서 사용될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맞지. 포도당은 온몸에서 써야 되니까. 자, 이 다음 나는 소변 나가는 게 배설계니까 나는 호흡계잖아. 그러니까 CO2가 몸 밖으로 배출 나가는 거 맞아. 자, 이 다음 중추가 작용하는 기관. 우리 어차피 요번 시험 범위에 신경계는 들어갈 거거든. 자, 이러면 나중에 나올 거지만 척수에서 배변, 배뇨 반사를 해. 자, 이러면은 아하, 배변은 소화계이지만 배뇨는 배설계거든. 오줌 나가는 거니까 방광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중추, 척수에서 방광을 오줌을 눌지 말지 이 반사를 정할 거야. 그래서 중추에서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가 맞아. 됐지? 척수 반사에 배변, 배뇨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모두 되겠어. 대장도 되겠지. 그치? 자, 이러면 이번에는 아래 20번 문제 봅시다. 자, 내가 지금 20번 문제를 하는 건 요소, 요산 때문에 그렇거든? 자, 이러면 메모를 좀 해놓읍시다. 고혈압, 당뇨 이것도 있지만 나는 오늘 암모니아, 요소, 요산 세 개를 좀 정리할 거야. 얘네를 질소 노폐물이라고 할 거거든. 자, 이러면 이 세 가지 질소 노폐물 음료. 자, 일단 암모니아는 분자량은 제일 작아. 분자량은 작은데 독성이 너무 커. 그래서 암모니아를 배설하려면은 얘를 버리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왜냐면 암모니아 물에 녹으면 독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 그냥 물에 사는 애들 있잖아. 주변에 그냥 돌아보면 다 물인 애들이 물 이만큼에다가 암모니아 조금 녹여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이 암모니아로 노폐물을 버리는 애들이야. 우리는 요소로 버리지. 그럼 요소는 암모니아보다 분자량은 좀 커졌지. 독성은 좀 작아진 거야. 어쨌든 요소도 버리려면 물이 필요해. 근데 많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광에 모여있는 정도의 물은 있어야지 요소를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요산은요. 너네 새똥 맞아봤니? 아직 안 맞아봤구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았거든? 얼마 안 남았어. 집에 가는데 뭘 맞은 거야. 새똥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넘겼는데 따뜻해. 그 교복에다 이렇게 딱 갖다? 그랬더니 노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져 있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원래 집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뛰어갔어. 정말 너무 짜증나가지고. 야, 요산은 분자량이 더 커. 독성은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분자량을 크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독성이 아주 작은 요산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새똥처럼 물이 거의 필요가 없어. 물이 굉장히 조금 필요해. 그 세미솔리드잖아. 찐득찐득하잖아. 그러니까 날아다녀야 되는 새가 방광에 오줌을 넣고는 못 날 거 아니니 물 조금의 덩어리 요산으로 해가지고 버리는 거지. 자, 우리 몸에서는 요소도 만들고 요산도 만들어. 버리는 주된 형태가 요소인 거야. 그럼 이 요산의 대사 이상. 그치? 요산이 관절에 이런 데 쌓이는 게 통풍이었던 거지. 요소 이상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요소를 못 만들면 암모니아가 많아질 거야. 그치? 자, 이래서 자, 일단 봅시다. 얘는 포도당을 먹었는데 건강한 애보다 인슐린이 더 많이 올라가. 뭐란 얘기야? 이형당류지. 얘는 인슐린이 없는 게 아니라 수용체가 망가진 거야. 자, 이러면은 P는 분비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수용체 이상. 자, 이 다음 나는 고혈압이지. 그래서 뇌졸중, 콩팥질환 이런 것들 유발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다는 요산의 대사 이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야. 됐지요? 자, 이러면은 이제 앞쪽에 기초 대사량을 잠깐만 갔다가 올게. 자, 기초 대사량은 나오는 학교들은 계산이 되게 더럽게 나올 수가 있기는 하거든?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 얘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라고 보면 돼. 생명 유지에 니들 책 있으니까 그래도 글씨를 펴볼까? 자, 이러면 일단은 기초 대사량은 공복 상태여야 돼. 공복.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먹었어. 그럼 먹은 게 위, 소장, 대장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흡수도 돼야 되고 뭐 소화도 돼야 되고 흡수도 해야 되고 흡수한 게 온몸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거든.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를 뺀 거야. 그래서 얘는 호흡, 심박, 체온 유지 이건 되는데 누구는 없다. 지금 음식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자, 이 다음 활동 대사량.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추가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이동 이거 에너지는 따로. 그래서 1일 대사량, 그럼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 다음에 음식을 이용해 들어가는 에너지 따로 해야 돼. 알겠지? 기초 대사량은 소화, 이동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러면 지금 이 기초 대사량을 구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단위를 봐야 돼. 자, 얘는 만약에 기초 대사량이 1kcal per kg에 1hour라고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만약에 내 체중이 60kg다. 그러면 1 곱하기 60 곱하기 24시간이 돼야 돼. 그래야 하루 동안의 기초 대사량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은 표준 체중에 따른 뭐 1일 대사량 이런 거는 아마 문제로 낸다면 문제에서 줄 거야. 자, 이러면은 예상 문제, 우리 아까 문제 20 몇 번이었냐? 옆에 기초 대사량 문제 있었지? 그걸 좀 해보자. 기본적인 계산은 알려줄 거야. 자, 21번. 여기에서 A랑 B가 뭘 그렇게 먹거든?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알려줄게. 여기 잡채, 쌀밥 이런 거 이제 여기 나온 에너지를 쭉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A가 먹은 에너지는 총
1739야. B가 먹은 거는 얘는 2211이야. 이거 알려주면 나머지는 쉽겠지. 시간은 2분 줍니다. 정답은 2번. 정답 2번이야. 기초대사량은 뭐는 빼야 되겠어? 공복이라 그랬지? 음식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1일 대사량에는 들어가지만 기초대사량에는 안 들어갔어. 자, 이 다음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지? 자, 이 다음 이런 경우에는 B는 체중이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의 기초대사량은 같대. 그럼 A의 1일 대사량이 1800인데 기초가 75%니까 그럼 여기는 1800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1350이야. 자, 그러면 B의 기초대사량도 1350이거든? 자, 그러면 60%가 1350이면 100%는 얼마니? 그럼 이게 225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모자라게 먹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 기초대사량 같다. 요거 때문에 한번 내봤어.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지요? 자, 이러면 자, 이제 숙제를 꺼내봐. 숙제. 자, 오늘 숙제에 1-1-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냥 앞부분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쭉 넘기면 먼저 6번. 자, 숙제에 6번, 13번, 15번. 자, 6번과 13번과 15번, 16번까지 할 거거든? 자, 그럼 먼저 6번과 13번을 먼저 해볼까? 15번은 조금 이따 할게. 6번과 13번 두 문제 해. 시간은 2분 줍니다. 6번의 정답은 5번. 6번에 5번. 그 다음 13번에는 3번이었어. 됐지? 자, 그러면 6번 문제 먼저 볼게. 요 문제는 약간 옛날로 치면 생투 같은 느낌의 문제거든? 자,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있는 이랬는데, 자, 그러면 세포 반응식 기억나지? 포도당이 있어? 그럼 포도당에다가 6개의 O2, 6개의 물 들어가서 6개의 CO2, 다음 12개의 물, 32개의 ATP, 그 다음 열에너지, 이게 산소가 있을 때고, 자, 이 다음 에탄올 발효는 포도당에서 막바로 화살표 들어가는 거 없었잖아. 그치? 그럼 2개의 CO2, 2개의 ATP, 그 다음 열에너지야. 그러니까 산소가 있던 에탄올 발효를 하던 CO2가 나오는 건 똑같아. ATP 만드는 거 열 나오는 거 똑같아. 양이 좀 적을 뿐이야. 자, 이러면은 O2가 있을 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써서 쭉 내려온 거야. 자, 이런데 여기에서 뭐 했단 얘기야? O2가 이제 고갈되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에탄올 발효가 일어날 건데, 자, 만약에 여기에 포도당이 50개 있었다면 만들어지는 에탄올은 몇 개에서 끝나? 100개면 끝나. 영원히 올라가는 건 아니지. 왜?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서, 여기다 에탄올 안 썼구나. 두 분자의 에탄올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됐어? 자, 이래서 포도당이 한 개면 얘의 분자 수로는 2배의 에탄올이 만들어지면 반응은 끝나는 거야. 이게 영원히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50개 포도당이 있었는데 얘가 0으로 떨어지면 이때 에탄올은 100개에서 끝난 거고, 그 다음 이 뒤쪽부터는 CO2는 2개씩, 이 앞쪽은 6개씩 나온 거야. 자, 이러면은 아래로 내려오면 니은은 에탄올이다. 맞는 말이지. 자, 이 다음 T1일 때 CO2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얘는 어디를 찝어도 CO2는 발생해. 반응 끝난 이유가 아니면은. 자, 이 다음 T2일 때 ATP도 어디를 찍어도 ATP 만들지. 32개 만들 거니 2개를 만들 거니 그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보고 당황할 수는 있었다. 자, 이 다음 뒤에 해 13번.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였지.
자, 이러면 누구는 쓸개즙은 기계적 소화거든. 그러니까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었잖아. 자, 이래서 물질 A는 여기 물질 A는 지방산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라이페이스가 있어야지만 지방산이 나와. 자, 이러면은 A는 그래 이거는 물음표야. B를 넣고 증류수를 넣었더니 어쨌든 지방산이 생겼어. B가 라이페이스란 얘기야. 근데 두 개를 함께 넣었더니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럼 A는 쓸개즙이란 얘기지. 그래서 쓸개즙만 넣었을 때는 얘는 효소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 A는 안 만들어져야 돼. 이런 거지? 중학교 때 나오던 거야. 자, 그래서 소장에서는 쓸개즙에 의한 이게 뭐였니? 지방의 유화였지? 지방의 유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과정 나는 이화작용 물질대사 하 라이페이스가 하는 거 맞는 말이고 A는 쓸개즙이어야 됐었어. 됐지? 자, 이러면 뒤로 요번에는 15번 문제 볼게. 15번 문제 시간은 2분 줍니다. 자, 정답은 근우야. 정답 근우 3번. 자, 이거는 왜 해놨냐면 끓인 콩즙 때문에 넣어놨거든. 자, 일단 봐봐. A는 지금 요소에다가 증류수 넣은 애들은 대조군이라 그랬거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대조군이었고 요소랑 증류수 넣은 건 연두였어. A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기다려도 어차피 연두겠지. 자, 이 다음 요소의 생콩즙이야. 콩즙은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노랑이어야 돼. 알겠지? 생콩즙은 산성입니다. 자, 이런데 얘가 20분 지나면은 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랑 CO2로 분해할 거니까 풀은 됐겠지? 자, 이러면 C는 오줌의 증류수야. 그럼 얘도 대조군이었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연두에서 연두야. D는 오줌의 생콩즙이니까 노랑에서 오줌에 있는 요소를 분해했을 거니까 푸른으로 갔겠지. 그런데 E는 끓인 콩즙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끓인 콩즙은 산성, 중성, 염기성 뭐겠어? 끓인 콩즙. 김치찌개, 김치가 쉬었어. 그럼 김치찌개도 쉬지. 끓인 콩즙도 그대로 산성이야. 그래서 끓인 콩즙도 산성, 노랑으로 나왔잖아. 근데 끓였어. 얘는 뭐가 망가졌어? 유레이스가 망가졌지. 그래서 끓였어. 그러면 여기에 유레이스는 모두 변성, 일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노랑에서 노랑으로 가는 거야. 요소가 분해가 안 됐거든. 자, 이 다음 세 번째는 증류수의 생콩즙이니까 얘는 대조군이었겠지? 아무 변화 없이 노랑노랑으로 간 거야. 자, 이러면은 기억과 니은은 같은 색이다. 기억과 니은 모두 노랑노랑이니까 맞고 그 다음 비커 D는 자, D는 여기에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했으니까 CO2가 발생한다. 맞지? 했어? 자, 이 다음 비커 E에서 암모니아가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경우는 없지. 그치? 그래서 근음한 정답이었던 거야. 되었니? 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오른쪽에 투석이 나왔는데 투석은 이건 있잖아. 라떼 나오던 문제야. 내가 여기서 라떼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오던 문제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배설을 몰라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랑 상관없이 과학적 원리와 상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풀어보자. 알겠지? 자, 이 문제 할 시간은 3분 줄게.
정답은 4번이야. 정답은 4번. 이거는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거든. 워낙 옛날 거라서. 근데 이 문제에 깔려있는 개념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이기는 해. 됐어? 알고 있는 게 좋아. 적어도 개념은 아는 게 좋거든. 대학 가면 무조건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오는 거는 아미노산. 그러면 얘는 뭐겠니? 암모니아, 요소겠지? 그치? A, B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었지? 그러면 이제 투석을 볼 건데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방향을 봐야 돼. 방향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 그래서 인공신장기는 혈액을 빼내서 교환해 주는 건데, 자, 이랬을 때 혈액은 혈구, 세포지, 그치? 그 다음 혈장, 혈액의 액체합, 여기에 단백질도 녹아있고 물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무기염류도 있고 요소도 있고 그럴 거거든. 자, 그래서 투석의 원의 성분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래. 됐어? 왜? 혈구나 단백질은 이 막을 투석액이랑 그다음에 혈액이랑 만나는 이 막을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빠져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투석액에 뭐는 없어? 요소는 없지. 왜? 요소는 혈액을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석액의 목표는 노폐물을 투석액 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목표였던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혈액이 있어. 이 옆쪽으로 투석액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보자. 됐지? 그래서 혈액도 일로 지나고 투석액도 이쪽으로 지난다고 해볼게. 됐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혈액도 여기서 보내고 투석액도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일단 혈액에는 포도당, 혈구, 단백질,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석액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까지는 있는데 요소는 없지. 그럼 원래 혈구랑 단백질은 일로 빠져나오는 게 안 되고 그 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빠져나오는데 양쪽을 동일한 농도로 놔줘야 되는 거야. 동일한 농도면 왔다 갔다가 어차피 똑같아서 혈액은 영양소를 잃어버리잖아. 요소만 움직일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자, 이런데 그럼 농도가요. 그걸 보자. 이제 우리는 요소만 볼게 해. 그러면 혈액에 요소가 100개가 있어. 근데 투석액은 제일 깨끗한 게 일로 왔으니까 요소가 0인 거야. 그럼 여기 90에 10, 80에 20 하다 보면 50에 50 하면 끝났지? 절반밖에 못 빠지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효율이 좀 떨어지지? 방향을 반대로 흘려볼게. 자, 이러면 혈액을 이쪽으로 흘리고 그 다음 투석액을 반대쪽으로 흘려보자. 얘를 여기서 올리는 거야. 그럼 가운데에서 요소가 50, 5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혈액에 요소가 100가지가 왔거든? 근데 투석액은 여기가 0짜리잖아. 그러니까 쭉 받으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꽤 많이 받아서 90까지 된 애가 얘가 여기서 90이야. 90, 90 동일해졌단 말이야. 그래도 90짜리가 100이랑 만나지. 그럼 끝까지 받아서 올 수 있지. 그럼 95까지는 받았지. 나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여기도 어때? 50, 30, 20, 10까지 떨어졌는데 0하고 만나지. 그러니까 여전히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얼마면? 15면 줄 수 있잖아. 25면 줄 수 있잖아. 난 뭔 얘기하는지 돼? 그래서 동일하게 흘리면 50, 50에서 끝나는 게 반대로 흘리면 제일 진해진 투석액이 100짜리랑 만날 거고 지금 막 들어온 애가 이미 많이 버린 10짜리랑 만나니까 마지막까지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교환 방법을 알고 있어. 알겠지? 이걸 한번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많을 거야. 자, 이러면은 일단 뭐는 알아야 된다. 투석액에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이런 것들은 들어있겠구나.
요소랑 암모니아는 없어야 되는구나. 혈구는 없어도 어차피 못 빠져나오니까 상관은 없겠구나. 그네도 보자. 그럼 A는 B보다 pH가 낮다. A가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잖아. pH가 높아야 되겠지. 자, 이 다음 B의 농도는 투석액 2에서가 1보다 높다 그랬어. 요소는 다 통과해서 나온 2가 높겠지. 그러니까 2가 1보다 높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혈액과 투석액은 포도당 농도는 똑같아야 돼. 그래야 어렵게 먹어서 얻은 포도당을 안 뺏길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이 문제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리를 좀